자, S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SM의 경우는 뭐 작년 5월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죠. 작년 5월부터 그렇게 해서 작년 5월 이후에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또 16일 이후에 SM은 거의 뭐 빼놓지 않고 관심 종목 1순위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20일 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9일 날 하루 밀려 내려가고 이제 20일 날 돌리고 21일 날도 추가 강세. 그러면서 이제 16일 고점을 다시 넘겨놨어요. 수급은 뭐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나오고 있죠. SM 부분도 매일매일 이거 다 이제 모아주시면 돼요. 모아서 압축해서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전체 무방 원고 재료이고 SM 쪽을 아예 가지고 나와 볼게요. 그렇게 해서 어떤 흐름으로 왜 들여다보는지,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교육을 그걸 잡아 드릴 거예요. 프로그램 수급하고 일반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같이 또 들여다보고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조만간 쌍끌이 매수 기준에서 이제 최상위 등급 범위까지도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제가 옆에 주가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일단 문자 부분이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2021년도 얼마예요? 3만원대에서부터 4만원, 5만원 계속, 그리고 이제 9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5월, 그러니까 1년 만에 다시 또 문자가 나갈 때 기준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9월 기준입니다. 16일까지의 문자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일 그리고 20일 것까지도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도 문자가 매수액이 나갔어요. 그래서 뭐 76,500원에서부터 약보합에서부터 문자가 나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자를 내보냈죠. 78,000원대까지, 그러니까 고점 78,400원을 넘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장을 잡아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강보합까지 다시 눌려져 있는데, 시장 지수가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와주면 좋은데 못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의 추가적인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화면 이런 부분은 이제 압축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균 단가들이 사실상 지금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16일 날 매수, 그리고 강세를 띨 때 따라붙고 결국은 75,000원 수준의 공식적인 7월 16일 편입 단가가 되고요. 좀 더 위에, 좀 더 밑에 이렇게 뭐 편입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월요일 날 추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뭐 단가 좀 낮아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화요일, 수요일까지. SM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체 시장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펀더멘탈상으로 뭐 저평가다 이렇게 기준을 잡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나온 이슈가 뭐 상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슈가 15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라이크 기획과의 그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 검토 뭐 이렇게,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금융가 쪽에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기사도 있어요. 이거 뭐 이수만 회장의 역량이 크고 이수만 회장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뭐 프로듀서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그건 좀 뭐 회사 성장에 역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다. 맞는 얘기인데 메이저들은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수급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감성파리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대처하고 있고, 그래서
SM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거래대금이 1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물량의 상한가가 아니고 거래 터진 상한가 15만 주 거래가 수반되고. 그래서 뭐 우리는 지중 거래량 500만 주를 설정을 했어요. 이런 시간의 거래 이전에는 그냥 뭐 하루에 1, 20만 주까지 거래가 급격히 축소되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500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해서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600만 주 수준의 거래가 터지고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라이크 기획과의 그 결별 이 부분이 펀더멘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뭐 상당하다. 그건 이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다 보도자료 보면 나오는 내용이라 이걸 뭐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렇게 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의 기준인데 하나대투가 설정한 올해 영업이익치가 내년 죄송합니다. 내년치가 1126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라이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300억 정도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수만 회장이 그러니까 그 기사 좀 제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죠. 기자분이 잘 써놓긴 했지만 성장성이 결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근데 그 왜 이수만 회장이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용인을 내렸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상당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거죠. 응? 아니 매각을 하려고 작년부터 이제 뭐 계속 그 서로 미팅도 하고 했는데 7천억 정도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뭐 지분 가치로 따졌을 땐 3천억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가는 거 어차피 그건 내가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법인으로 갖고 오는 거 그거를 줄이자 누가 조언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 자체가 늘어나고 지분 가치가 늘어나고 그 지분 가치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도 일부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월 16일 날 72,800원 그 이후에 그러면서 지속적인 이렇게 매수 강도를 드렸어요. 매수 사인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PPT SM PPT를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정리를 해서 완성본을 다시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16일 날 지속적인 매수 사인을 드렸고 그리고 그 매수 사인이 굉장히 길게 많이 그냥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7만 5천 원의 평균 단가를 설정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이제 전체 시장도 무너지기도 했고 종목 자체가 이제 미끄러지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도 버거웠겠어요. 근데 결론은 월요일날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장 끝나고 봤더니 뭐 이거는 오히려 수급이 더 들어왔더라.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기준에 반등 그리고 수요일날 기준에 윗골이 지금 현재 달려 있어서 아쉽지만 아직은 뭐 시간이 남아 있어요. 수급이 긍정적으로 추정이 되고 뭐 마감 이후에 또 그것도 봐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최근의 고점을 다시 넘겨준 9만 원을 향해 가는데 그렇게 크게 뭐 버거움은 없다라는 기준점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76,500원에 오늘 저점 편입 그리고 이제 78,000원까지의 편입 기준 설정이 잡혔고요. 이 화면도 더 조금 더 압축해 주세요. 압축해 주시고 이 화면도 세 장으로 그냥 압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뭐 압축으로 가자고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 쭉 설명드렸고 요것도 기사 내용도 뭐 하나 더 붙여서 하든 해서 또 압축을 해주시고 다 압축해 주세요. 대부분. 그 이제 500만 주를 설정을 해드린 이유는 시간의 거래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아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을 또 설정을 해드린 거고 여기도 이제 중복 기준이 잡히는데 일단은 요걸 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놓여준 내용이니까 1000억 기준이고 500만 주 기준에 1000억 이상의 기준이다. 다만
시간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설정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16일 날 편입을 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편입한 거는 이제 나중에 화요일 거, 수요일 거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이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매수사인 넣어드린 거에 대해서 같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시간에 이제 이 마감 기준에 이제 이런 거래가 터진 이후에 확인해 보시면 이게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라는 거예요. 상승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사 이래 사상 최대 거래 대금. 그래서 19일 날도 주가는 밀렸지만 마이너스 3.9까지 밀렸지만 오히려 저점 편입의 기회가 된다. 편입을 하자. 그리고 역시나 20일 날 개장 전에 기준으로 설정. 그리고 20일 날도 편입의 기준. 300만, 200만 주로 좀 줄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대규모로 터진 이후에 120만 주로 훅 줄었거든요. 근데 120만 주 가지고는 사실 안 되고 최소 200만 주는 터져 주세요 했는데 또 200만 주까지도 안 터졌어요. 뭐 시장의 영향이 사실은 좀 크죠. 그렇게 돼 있고 전일 기준에서도 이제 이런 편입의 기준 20일 기준에서도 그래서 뭐 요 기준은 뒷부분은 또 뺄게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시가총액 일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 기준이 이렇게.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 이렇게 많다. 거래대금이 20위 안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SM 같은 경우에 수급 범위 이걸 이제 한 번 더 설정을 해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별도로 넣어드릴 거예요. 순서 부분이 이제 요 다음 범위가 오늘자 게 나와야 되겠죠. 오늘자 거 캡처해서 PPT에 새로 주세요. 순서 다 맞춰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요거 외국인 및 기관들의 매매 동향의 기준인데 이게 7월 28일이 아니라 외국인 및 기관 매매 동향 코스콤 맞나요? 회사 명을 코스콤으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한글로 코스콤을 사용하는지 좀 이왕이면 확인해서 좀 써놓을게요. 잠시만요. 영문으로 써져 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한글로도 쓰네요. 오케이 코스콤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주요 상위 매매 종목, 기간 외국인 매매 종목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1시 10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종목 기준이 설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 예제. 나중에 이제 교육 교재로도 쓸 건데 SM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코스콤이라는 곳에서 전산을 쏴줘야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시부터 해서 지금 이제 1시 34분이에요. 1시에 아까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용 나와라. 이렇게 1시 10분에 코스콤에서 증권사로 전산을 쏴준다는 거예요. 코스콤 전산 송출 시간. 그래서 뭐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뭐 실시간으로 이거 돈 내고 쓰면은 알려드립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인데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그건 법적인 문제 됩니다. 누가 시비를 안 걸어서 그렇지. 어쨌든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잡혀서 증권사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 내용으로도 같이 올라가요. 외국 기관 뭐 뉴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요 수급이 이제 추정치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정치하는 분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이쪽에 조금 뭐 국정감사를 하든 뭐를 하든 제도를 뭐 개선시키고 싶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럼 저라면 코스콤의 전산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제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스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산을 주게 되면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착시 현상이 날 수 있다. 저게 명확한 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추정치를 쏟아내는데 비단 뭐 SM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제 1시 10분에 저렇게 해서 기관들까지 전부 다 나왔죠. 근데 이제 1시 10분 기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코스콤에서 1시 10분 기준으로 쏴줬고 노출된 게 이제 1시 14분부터 21분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SM의 지금 프로그램의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SM의 프로그램 수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순매수량 기준에서 몇 주에 87,000주죠. 오케이. 순매수량 87,000주. 그리고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서 보시면 순매수량 기준에서 추정치입니다. 개인 추정치는 안 나오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향 추정치가 나오는 거죠.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저게 잘못됐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어찌됐건 외국인과 기관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매매해가지고 그 정의가 나오는 지식대백과 사전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해서 주세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과 특히 이제 외국인 위주로만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뭐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들이 매매를 할 수 있죠, 매도를.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는 뭐 프로그램 매도 물량 이외에 매수 이외에 매도 물량이 있어서 뭐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도의 위주로 보시면 매도의 위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분명히 프로그램 매도 기준에 외국인과 기관만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막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코스콤의 정보가 업이 된 기준이 되는데 저 매도 기준의 물량이 77,000주하고 기관들 해가지고 얼마 95,000주 뿐이 안 잡혀요. 물론 95,000주면은 많이 잡힌 거 아니냐? 아니지. 144,000주인데 그 몇 분 사이에 전산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저 거래량이 5만 주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연동을 못 시킨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락이 됐다라는 게 옳죠. 누락이 됐다라는 게. 그래서 저거를 아예 진짜 완벽한 교재로 만들려면 거래량의 기준까지 설정을 해서 놓고 봐야 되겠죠. 13시 10분까지 그때 기준에서 딱 찍어서 거래량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더 늘어난 뭐 거래량, 거래 물량 대비 이 수급 범위가 맞게 형성됐느냐. 지금도 보시면 매수의 기준에 정확히 몇 주예요. 지금 현재 매수량이 프로그램 매수량이 23만 2천 주예요. 근데 지금 누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6만 7천 주. 그럼 17만 주. 17만 주가 매수가 누락돼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장중에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외국계 창구가 샀다, 뭐 세력이 샀다 이걸 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종목을 들여다보시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즉 순매매 기준, 순매수 기준에 외국인이 47,000주나 팔아요. 아유 이렇게 많이 파는데 어떻게 사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주가가 눌렸다고.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누락이 됐을 뿐이고 그리고 오히려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감안하면은 매도도 누락 빠졌고
그 다음에 매수도 누락이 됐는데 양쪽을 어찌됐건 합산했을 때 87,000점 매수 우위라는 거고요. 매수 우위.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의 외국인들의 매도와 프로그램 이외의 기관들의 매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 지금 현재 95만 주를 감안했을 때 프로그램 쪽에서만 관여한 물량 23만 주라고 기준 잡으면 매수 기준에 그 관여한 물량만 해도 23만 주면은 25%를 관여한 거예요. 25%를. 그럼 다른 쪽에서 25만 주의 매도가 나왔다고 해도 관여도가 높은 메이저들의 관여도가 높은 종목의 추세 강화 또 고점 대비해서 볼 게 아니라 전 거래일 대비해서 보면은 지금 이 장의 추세 강화 상당히 수급이 강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오전인가요? 오후인가 하여 교육해 드릴 때 모트렉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대비해서 대형주의 수급 범위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대형주의 수급 범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주가가 강세를 띌 때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결론은 지금 SM의 그 기준에 이러한 흐름이 16일에도 똑같았어요. 장 마감 무렵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많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근데 왼쪽 하단 보시면 프로그램 83만 주 매수했는데 저런 매도가 나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산원이 써준 거 대비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그러다 보면은 장중에 2시 10분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저게 2시 10분에 외국인들 기간이 매도로 잡힌 거고 프로그램이 그냥 외국인 위주니까 외국인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저게 2시 10분 이후에 마감 때까지 83만 주로 돌려진 거라고 치면 그럼 외국인들이 얼마 110만 주를 사게 되는 거죠. 110만 주면요 거의 5%에 달합니다. 2시 10분부터 5%에 달하는 물량을 시간의 대량 거래도 아니고 장중에 이렇게 살 수 있다? 아니죠.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 몇 시요? 15시 31분이에요. 장 끝나고 해요. 한 15시 35분 40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지금 34분 50초에도 이미 나온 거예요. 어떻게? 외국인들이 67만 주 샀다 이렇게. 그리고 기간이 팔았지만 손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지금 계속 그래요. 16일, 19일, 20일 오늘까지도. 어제까지는 양매도의 기준이었고 외국 기관들 다. 오늘은 그나마 기간을 일부 사는 걸로.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도로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15일자의 기준 일봉이고요. 이게 이제 16일자가 되는데 15일자도 이제 의미가 없지 뭐. 16일자. 그리고 이게 16일자의 거래대금을 표시한 내용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거 20일자.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그 기준에 19일자 방송 화면 넣어주셔야죠. 19일자 있을 거 아니야. 음봉 떨어진 거 방송하면 없나? 안 갖고 나왔나? 음봉이라 어찌됐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야간 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주봉은 볼 겁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주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맨 오른쪽 거래량. 그러니까 주봉에서 장악형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악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랫꼬리 부분을 몸통으로 볼 수 있고 윗꼬리 부분이 그래서 제한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됐어요? 거래대금이 역시나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요것도 이제 야간 방송 캡처를 드릴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주봉의 기준에 나쁘지 않은 거래대금 충분히 실려 있는. 월봉 보세요. 월봉 오른쪽 거래량 하나, 둘, 셋. 어마어마하죠.
저게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화면도 이제 빼놓을게요. 그리고 요 화면, 요 화면, 그리고 실질적인 요 기준의 흐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 기준은 뭐냐? 이게 이제 월봉까지고요. 요 기준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바꿔서 여기 자리를 위치를 바꿔버릴게요. 20일 그리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급에 대한 내용들 교육은 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수급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의 기준에 흐름 시간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 상한가 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갭상승의 윗꼬리 부분 음봉. 근데 저게 전일 대비 여전히 거래가 주가가 강세를 띈 거고, 전일 대비 주가 강세뿐만이 아니라 저 기준이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깔끔해요. 결론적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론은 요 박스 부분이 별도로 안 돼 있군요. 박스 쪽으로 어디서 가지고 그게 있나? 결론적으로 요거 갖고 와서 표시를 해드릴게요. 주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자락입니다. 요 자락. 보신 자락이. 그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요 자락의 흐름이었고, 주봉의 기준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었고, 그죠? 그러니 뭐 요 기준 이후에 사실상 에코프로는 총 3차례 이상의 차익 실현을 단행을 했고, 그리고 재편입했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시장 영향의 동반적인 조정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돌린다고 보고, 시장 돌릴 때 선봉이 될 수 있으니까.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돼 있지만 주봉으로는 유래요. 갭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고, 그래서 그 추이 추세 부분이 이렇게 그 다음 날까지도 꼬리 달렸죠. 전량차익 실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의 흐름. 다만 이제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는 기준도 있지만, 현대로템의 경우처럼 반대급부도 있어요. 현대로템이 시간의 상한가 갖고 폴란드 쪽의 구매 의사에 대한 파이낸셜 보도 자료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간에 이제 뭐 상한가를 간 건데,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와서 발표를 함으로써 뭐 진행 중인데 확정된 거 없다.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음봉이 떨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웃고 있어요. 교육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사는 겁니다라고. 그러니까 종가에 사는 게 좀 부담이 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주봉 만만치 않게 긍정적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 현대로템의 기준에 요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빼고 현대로템의 기준에 이렇게. 이때 당시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서 굵어진 거예요. 시장의 검은 색깔 선, 시장의 지수가 크게 무너지다 보니까 저런 흐름이 나왔었던 거죠. 결국은 주봉 기준에서 이제 이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좀 버거웠었어요. 이렇게. 그죠? 버거웠다가 결국은 이제 시장의 영향, 그것을 이겨내고 돌려줘서 탄력을 받았다. 뭐 그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SM의 경우도 결국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더 탄력적인 흐름이 연동이 돼 있겠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뭐 최근에 이제 세비캣님 같으신 경우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세비캣님 요 그 매매도 조금 더 압축해 주세요. 점점 더 많아지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매매가 굉장히 급격히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들 나오세요. 잘 됐고 좋죠. 그래서 SM의 이제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또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뭐 이런 흐름들의 기준을 좀 잘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금 위로 이제 잡아서 당겨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교육용을 밑에다 이제 따로 묶어 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합산을 하겠습니다. 저 부분을. 내용 많죠. 그러니까 종목 하나 하더라도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최선을 다해서 종목의 기준을 잡으려고 서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준 잡는 거에 대한. 그잖아요.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노력 안 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죠? 이건 뭘까요? 이게 왜 뒤에 들어가 있을까요?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차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 추가적으로 나오면 일봉, 주봉.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거래량만 최대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일봉, 또 월봉 어디 있어요? 월봉. 요거 그리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고 월봉 이거 필요 없고 월봉 이거.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주봉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요 사진 이후에 월봉의 누적 수급 범위를 좀 표시를 해드렸고,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이 수익 화살표를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셔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죠. 20년 이후의 수익률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가 아니고 요 자락입니다. 5월부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화살표 하나 더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이번에 바닥에서의 흐름. 우리는 어차피 이제 꾸준히 갖고 왔어요. 중간에 이제 뭐 비중을 일부 이제 정리하기도 하고 재편입의 기준도 잡아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재편입, 신규 편입, 추가 편입의 기준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매집에 이런 그 수급에 매집이 돼 있다. 그리고 매집을 했을 때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기관들이 520만 주 이상을 9월 20일까지 뺏어간 거고 평균 단가 높아요. 66,0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프리미엄 붙여주면은 요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 기준의 매집에 월봉 기준의 매집에 대한 기준점까지 보신 거고, 주봉 기준의 이제 이러한 흐름들인데, 주봉도 잘라 오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주봉을 주봉, 일봉, 주봉, 그리고 주봉. 이제 월봉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주봉, 기존의 주봉 갖고 온 걸 붙여볼게요.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주봉 일봉 빼고 주봉의 기준에 이제 이번 그 기준 주봉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아마도 밑에 21자 그죠? 뭐 이거 빼고 5월달
5월달 그리고 이게 21년 5월달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9월 15일 주봉 거래량 이건 빼면 되죠. 빼고 거래량 그리고 아래 꼬리 부분에 대한 해석 이 부분도 이걸 뭐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대금 그리고 16일에 주봉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래대금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5월 기준의 흐름의 그 결과물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일봉도 일봉 주봉 20일자의 주봉 일봉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1년도 5월, 22년도 5월, 그 다음에 22년도 9월,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강의 됐죠? 그렇게 해서 강의 이 기준의 근본 기준이 에코프로나 삼성중공, 현대로템도 똑같은 흐름의 기준이 설정이 잡혔다. 그리고 요거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오케이 잘라내고 전체 기준일까요 저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되지 않나요? 요 내용은 뭘까? 잠시만요 한번 다시 볼게요. 좀 전 잘라온 거. 뭐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가? 아침에 SM이 나갔습니다. SM 수익이 났습니다. 아유 정신없다. 짠. 저게 엉켜져서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됐죠? 9월달에 SM 수익 난 거 문자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SM 그 교육까지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교육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차트는 마감 이후에 수급이나 차트는 다시 설정을 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M 부분 이제 이 낱장 파일 기존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동영상하고 해서 동영상 드리기 전에 낱장 파일 한번 전체 게시판에 한번 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9월 9일 전산본부 거하고 오늘 거 그거만 뭐 추가적으로 있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기존 방식대로 낱장 파일로 만들어서 쭉 뿌려주시고 그리고 SM 동영상 올려주시고 자 어찌됐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수익 잡아내시자고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기둥 마스터님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